자, 최근 주식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요,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올해 1월 초에 신고점 경신하고 작년 8월 1일에 52주 신고가 경신하고요. 이런 흐름이 있다가 어제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죠. 그리고 오늘 좀 지지부진한 재미없는 증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요, 주식시장이 그런대로 바닥을 높여가면서 박스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큰 하락이 있었고 그 이전엔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보면요, 10년 전 2010년대 증시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의 이러한 다중바닥을 만들고 있는 박스권 증시 흐름,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주식시장이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10년 전처럼 정말 답답한 초장기 횡보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무슨 역사? 난다요. 날아가는 그러한 역사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최근의 주식시장 흐름은요, 10여 년 전 2010년대 증시하고 많은 부분 겹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자,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위쪽은요, 2010년대 증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상승장, 2010년 상승장, 그리고 2011년 7월까지 상승이 있다가 2011년 여름에 조정을 거친 이후에 이 이후 횟수로 거의 7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횡보장에 들어갑니다. 와, 진짜 너무했다 싶을 정도였죠. 자, 그리고 2020년대 증시도 보게 되면요,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2008년 금융위기다 그러면 2020년대 증시는 2020년 3월까지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급락, 그 이후에 드라마틱한 유동성 랠리, 그리고 이 흐름이 2021년까지 이어지게 되죠. 2021년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시장은 조정을 거치고 지금 박스권에 들어와 있어요. 자, 요 부분을요, 조금 2020년대 증시를 2010년대 고점과 맞추기 위해서 조금 늘렸어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2020년대 증시는 사이클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압축된 면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까지의 강세장 보게 되면 이게 거의 만 2년 반 되거든요. 자, 그런데 2020년 강세장은 1년 반 만에 모든 게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1년 반도 안 되는구나. 1년 3개월. 압축된 부분이 강하죠. 자, 지금 현재 우리 증시는 그 이후 큰 조정을 거쳤고요. 큰 조정을 거쳤고 지금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과거와 비슷한 현상을 답습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2010년대처럼 정말 재미없는 박스권이 더 연장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역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 모습을 일본 증시와 미국 증시에서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일본입니다. 생각해보면 2010년대 중반 미국하고 일본 증시 모습이나 최근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 모습이나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 2010년대 증시 보면 미국 증시, 일본 증시 승승장구했죠. 거의 더블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나라 증시 재미없었죠. 재미없어. 자, 그리고 2024년 현재, 그리고 2023년, 22년은 조정장이었다 치더라도요, 그 이후에 주식시장 보게 되면 미국 증시, 일본 증시는 승승장구하면서 미국 증시는 S&P 500 지수가 5,000포인트를 넘어서 신고점을 뚫었고
일본 증시는 작년에 이미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사우스 코리아, 한국 증시는 어땠습니까? 사우스 코리아, 예, 가슴이 아픕니다. 고점 대비 아직도 20% 하락한 상황이죠. 2021년 6월에 3,300포인트대 있었는데 지금 주가 지수가 2,650 전후니까 아직도 깝깝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 증시, 일본 증시는 승승장구, 한국 증시는 재미없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국 증시가 여기서 도약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 적어도 이 10년 전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증시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왜 하필이면 일본이냐? 예, 일본 증시가요, 201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못난이 증시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진짜 못난이야. 19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세계의 아주 중요한 금융의 허브, 금융의 메카가 됐지만, 90년대 이후 버블이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20년. 이러한 경제 용어를 만든 것이 바로 일본 아니겠습니까? 암울합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아베노믹스 이후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 부흥한 것도 있지만 일본 증시 또한 여러 측면에서 부양책들이 쏟아져요. 특히 배당이 크게 늘었다라는 점을 괄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Y2K, Y2K, 무슨 4반세기 전 어떤 노래 잘 부르는 그룹 같네요. 2000년, 그때만 하더라도 2000년대라고 할게요. 1% 초반의 일본의 배당 수익률이 2010년대 아베노믹스를 거치면서 1%대 후반으로 올라섭니다. 10년 평균이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는 2020년대에는 2%대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2000년대 1%대 후반에 있다가 2010년대는 1%대 중반으로 낮아져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도 1%대. 이거 코스피 기준입니다. 코스닥까지 넣으면 참 더 암울합니다. 그냥 5%대. 좀 그렇습니다. 그만큼 일본 증시는 주주 가치를 중시하고 주주에게 환원하는 그러한 정책을 많이 썼지만 한국 증시는 그러지 못했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한국 증시 밸류업 정책들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금융당국이 한국 증시 밸류업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어요. 이제 기대를 부풀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평가들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일단 언급을 해준 것만으로도 이게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베노믹스도 처음에는 저거 되겠냐, 일본 망해버리겠네 했는데 오히려 일본 증시는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참 부러울 정도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도 차근차근 한 걸음씩 밸류업 정책들, 이를 통해서 기업들의 여러 가지 주주 친화 정책, 주주의 이익 환수 정책, 이런 부분들이 커지게 된다면 한국 증시도 일본 증시처럼 레벨업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막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금융 당국들의 정책들과 밸류업 이야기들이 유야무야 될 경우, 하나의 정치적 쇼로 해서 끝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는 10여 년 전처럼 초장기 횡보장으로 들어가서 정말 재미없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증시 이번이 기회입니다. 10년 전처럼 장기 횡보장으로 갈 게 아니고 한 단계 도약해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다른 나라 부럽네 할 게 아니고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애청자님들도 성공 투자 빡빡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